안녕하세요. 저는 51살 이태진입니다. 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운 소프트웨어 기업 네오솔루션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 매출만 수천억 원, 직원 수는 5천 명에 이르는 이 거대 기업은 제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쌓아 올린 결과물입니다. 42층 사무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제가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쌓아 올린 성공의 증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경도 익숙해지면 하나의 배경에 불과해지죠. 대표님, 오늘 일정 준비되셨습니다. 7시에는 저녁 회의가 있고 그 전에 투자자들과 화상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 강현준이 들어와 태블릿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그는 늘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했죠. 저는 태블릿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손수레를 끌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손수레에는 딸기와 귤 몇 상자가 놓여 있었고 할머니는 그걸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강 비서, 저 할머니 매일 거기 계신 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몇 주째 보이시더군요. 과일을 파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말끝을 흐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건물은 연간 임대료만 수백억 원이 넘는 프라임 오피스입니다. 이런 곳 앞에서 과일을 파는 모습은 솔직히 건물 이미지에 맞지 않습니다. 경비팀에 연락해서 말씀 좀 드리세요. 고객사 임원들도 자주 오시는데 보기 좋지 않잖아요. 강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통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심하게 손질한 머리카락, 명품 슈트, 성공을 상징하는 고급 시계. 20년 전 모든 걸 잃었던 청년이었던 제가 이제는 세계적인 CEO로 올라섰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창문 밖을 내려다보니 경비원 한 명이 할머니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손수레가 기울며 딸기와 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허리를 굽혀 흩어진 과일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 과일들을 못 팔면 모두 버려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강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경비팀에서 잘 처리했나요? 네, 할머니께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실랑이라니요? 죄송합니다. 할머니께서 계속 남아 계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강 비서의 말에 순간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태진아,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단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집안에서 홀로 저를 키우던 어머니가 종종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CEO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하세요. 냉정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 강 비서가 떨어뜨린 물건이라며 낡은 수첩 하나를 제게 건네줬습니다. 할머니께서 놓고 가신 겁니다. 필요 없으시면 버리겠습니다. 그냥 두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수첩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낡은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널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언젠가 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수첩에 적힌 글씨를 읽는 순간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낡고 주름진 사진 한 장이 함께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목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오랜 기억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1985년 겨울, 고아원의 문 앞에서 눈이 소복이 쌓인 길을 따라 손을 잡아 이끌던 여인의 마지막 한마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태진아, 엄마를 꼭 기억하렴. 그리고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단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놓던 순간 따뜻했던 손길이 차갑게 식어가던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저를 데려가고 커다란 철문이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처음 보게 된 고아원의 큰 철문, 낯선 사람들의 얼굴들. 그 모든 것이 어린 제겐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낯선 방에서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고아원 생활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울지 말 것, 눈에 띄지 말 것, 그리고 절대 약해 보이지 말 것. 다른 아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기회는 빼앗겼습니다.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음식, 따뜻한 침대조차 경쟁을 통해 얻어야 했습니다. 태진아, 울면 안 돼. 어른들은 울지 않는 아이를 좋아한단다. 어떤 어른들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따뜻함보다는 제 존재가 그들에게 불쌍한 아이로만 보이는 듯한 불편함이 묻어나곤 했습니다. 1993년 대학 시절, 학업은 제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성적표에 새겨진 어들은 마치 작은 승리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너 고아원 출신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지?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부만 했으니까. 다른 건 할 수 없었거든.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제 노력을 특이한 사례로 취급하며 제 배경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싫어서 저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아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선 2배로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장학금을 받고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뛰며 매일 잠에 들기 전 목표를 되새겼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동정을 받지 않겠어. 1997년 회사원 시절, 명문대를 졸업하고 입사한 회사에서도 저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건 늘 같은 평가였습니다. 이태진 씨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말이야. 내 배경이 조금 아쉽긴 하네. 상사의 냉소적인 말은 제 심장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퇴근하면 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며 밤새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럴 때면 혼자 어둠 속에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만의 회사를 만들어 나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거야. 그리고 3년 뒤 마침내 작은 원룸에서 네오 솔루션을 창업했습니다. 첫 직원은 단 2명. 재정 상태는 불안했지만 아이디어 하나만은 누구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그 작은 불씨는 빠르게 타올라 지금의 거대한 불꽃이 되었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 뒤에 묻혀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날 나를 고아원에 맡겨야 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제 성공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밀어냈던 기억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두운 도시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마음속은 텅 빈 듯했습니다. 문득 오늘 낮 버스 정류장에서 딸기와 귤을 정리하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수레를 잡은 그 손은 너무나 작고 주름져 보였습니다. 강비서. 네, 대표님. 오늘 그 할머니 말입니다.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집으로 가셨을 겁니다. 손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강 비서를 잠시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내일 일정을 모두 취소하세요. 그 수첩 제가 직접 돌려드리겠습니다. 강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표님께서요? 직접 가시겠다고요? 네, 내가 가야 할 일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할머니와 수첩 속 글씨를 떠올리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와는 다른 긴장감 속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의 출근길이 아니라 수첩 속 글씨와 사진이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수첩과 사진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날 흩어져 있던 귤 껍질 몇 조각만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점 몇 곳을 돌며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손수레를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를 아시나요? 어제 이곳에 계셨던 분인데요. 한 노점 상인이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김옥분 할머니? 늘 저쪽 시장에서 과일을 사가시곤 하죠. 요즘은 몸이 안 좋으셨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사모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모시장은 이미 오래전에 활기를 잃은 듯 했습니다. 시장 입구의 간판은 낡아 글씨조차 흐릿했고 몇몇 가게들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골목을 돌며 손수레와 과일 상자를 찾았습니다. 김옥분 할머니요? 늘 저 골목 끝 작은 집에 사십니다. 요즘은 잘 안 보이시던데 아마 집에 계실 거예요. 다른 상인의 말을 듣고 저는 안내받은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골목 끝 낡은 집이 보였습니다. 문 옆에는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옥분.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제 버스 정류장에서 뵈었던 사람입니다. 할머니께서 놓고 가신 수첩을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고무장갑도 손수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겉옷을 걸친 채였습니다. 수첩이라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건넸습니다. 어제 이걸 떨어뜨리셨습니다. 할머니께 정말 중요한 물건인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제 손에서 수첩을 받아들고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수첩 속 사진을 보던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걸 찾아주려고 이렇게까지 오셨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아기가 할머니의 자녀인가요? 할머니는 수첩을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오래전에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가난했고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겼죠. 입양이 되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 선택의 전부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저를 벼락처럼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수첩 속 글씨와 사진, 그리고 어제부터 이어진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아드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본 건 너무 오래전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쯤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 아이가 행복하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괜찮아요. 할머니의 목소리 속에는 한없는 그리움과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안간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한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남긴 흔적을 통해서야 과거를 이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 아드님을 찾는 걸 도와드려도 될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집을 나서는 길, 저는 한참 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더 무거웠습니다. 정말 어머니일까? 아니, 이건 단순한 우연일지도 몰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제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일 뿐일까요? 수첩 속 글씨와 사진은 분명 제 어린 시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달라져서일까?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나가려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할머니가 계신 시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도착하니 할머니의 집이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 앞에 놓여있던 손수레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상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옥분 할머니를 보셨나요? 집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상점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가신 것 같던데요.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모양입니다. 병원. 그 단어는 제 가슴에 돌덩이를 올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주변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마침내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모습은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십니다. 요즘엔 과일 장사도 거의 못 나오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놀란 표정이 잠시 스쳤지만 금세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제 찾아오셨던 젊은 분이네요. 여긴 어쩐 일이신가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 다시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사실 제 과거와 관련된 걸 찾아보고 있거든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수첩 속 글씨와 사진에 대해 물으며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머니께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이 사진과 비슷한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글씨는 제가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미안하다, 자랑스럽다 같은 말들. 할머니는 저를 오래도록 바라보셨습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아기가 당신일 수도 있겠네요. 그 한마디가 저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왜 저를 몰라보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내 아들은 늘 어린아이로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날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그 모습만이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머니가 그 긴 세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나오는 길,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어머니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제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받았던 상처와 성공을 향해 달리며 억눌렀던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재회한 기쁨과 더불어 과거의 기억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도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할머니를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이번에는 병실이 아닌 시장 근처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수레를 정리하며 제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요즘은 손님이 많지 않아도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게 좋네요.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불러도.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너무나 마르고 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찾아야 했던 건 성공도 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뿌리, 그리고 잃어버렸던 사랑이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회사 42층 제 사무실 창밖 풍경은 변함없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붉은 노을이 지는 이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고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작고 단정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엔 낡은 수첩 속 사진이 깔끔히 복원되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과 갓난아기가 담긴 모습은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가족의 실체였습니다. 대표님, 오후 회의 준비 완료됐습니다. 비서 강현준이 제게 보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후 일정은 모두 취소해 주세요. 오늘은 가족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강 비서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도착한 곳은 회사 건물 1층 로비, 거기엔 할머니 아니, 이제는 어머니라 부르는 분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깔끔한 회색 코트를 입고 손에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늦진 않았죠? 제가 말을 건네자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늦더라도 난 기다릴 수 있어. 너를 기다리며 살던 세월이 얼마나 긴데. 그 말에 저는 잠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시장 대신 새로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회사 옥상에 만든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그곳엔 어머니가 직접 심으신 딸기와 귤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제 어머니가 돌보시는 정원이에요. 시장에 나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과일을 가꾸시면 됩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도 사용할 거고 직원들과 나눌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내가 이런 걸 다 준비했니? 정말 고맙구나.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흙을 만지며 함께 딸기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나눈 대화는 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니 사무실에 있던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숫자와 결과에만 얽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교류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개발팀장이 회의실에서 자료를 들고 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이름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드림케어 프로젝트 취약계층 의료 지원 시스템. 이 시스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AI 기반 의료 서비스입니다.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프로젝트입니다. 회의실의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머니와의 재회를 통해 얻은 영감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점점 더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어머니를 정원 관리자라고 부르며 웃는 모습은 제게 작은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귤잼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잼은 어디서 샀나요? 진짜 맛있네요. 우리 정원 관리자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다음에 한번 찾아뵙죠.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회사 곳곳에서 들릴 때마다 저는 성공이 단순히 성과로만 평가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해질녘 어머니와 함께 퇴근하는 길.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 잠시 앉았습니다. 이곳은 어머니와 제가 처음 만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여기서 얼마나 추우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땐 춥지도 않았어. 나 대신 내 아이가 따뜻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조차 너무 행복했거든.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녁엔 제가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먹자. 밥 먹는 건 가족이 가장 행복해지는 시간이니까. 노을이 진 도시의 풍경이 어머니와 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매던 길이 이제야 끝난 것처럼 어머니와 제가 잃어버렸던 시간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그동안 저를 기다리며 살아오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 기다림에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커서 돌아왔으니 난 더 바랄 게 없구나.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강 위로 붉게 물든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차갑고 단단한 성공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